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허브경제TV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식 채널을 보고 계신가요?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 아마 조금 느끼셨던 게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잘 되었죠. 그래서 일본 시장이 어떻게 됐죠? 급등을 했죠. 우리나라도 일본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게 협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700조가 넘는 투자를 약속을 했고, 쌀도 개방하고 자동차도 개방하고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퍼줄 거는 다 퍼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 관세를 15%를 줄이는 데를 만족을 했는데,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15%밖에 못 줄였다.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쌀, 그 다음에 소고기, 자동차, 반도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비라든지. 그래서 협상 카드로서 잘 활용을 해서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일본 시장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피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이 관세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오늘 공식 채널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쓰도록 정부에 도와달라라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전기라든지 또는 풍력 이런 것들을 쓰려면 이제 손배전망 사용료 등 모든 추가 비용을 기업들이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면은 세금 환급을 한 40에서 50% 정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계 기업들의 모임에서 세액공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송배전망 이용료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전력 구매 계약 부대 비용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탄소중립 정책 복합 관리 등 이런 것들 좀 해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지금 총 33개 정책을 정부에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지역발전, 그 다음에 아리백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게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 좀 공장들이 수도권, 서울,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이쪽에 좀 많이 있죠. 그리고 행정부라든지 이런 쪽도 여기에 좀 많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몰려있는 것들을 이렇게 밑으로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경제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하는데 이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는 게 쉬운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을 어떤 혜택을 좀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만약에 울산이든 경주에 엄청난 태양광 이 발전소가 있어요. 또는 풍력 발전소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은 다이렉트로 여기에서 가까운 거니까 여기에서 경주에서 만들어졌던 100이라는 에너지를 경주 사람들과 서울까지 이 송전반을 끌고 와갖고 여기서 제공받는 기업들과 동일하게 받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뜻은 너희들이 반대로 말하면 그거죠. 지금은 경주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경주 사람도 100만원, 그 다음에 서울 사람도 100만원에 내고 쓰고 있는데 경주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경주 사람들은 내가 좀 혜택을 줄게. 너희들 50만원만 줘. 대신 서울 사람들 너희들 100만원 그대로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수도권에 있던 기업들이 내가 경주로 이동하면 이 에너지 값을 조금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경주는 땅값도 서울보다 쌀 거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하는 거죠. 너희들 지방으로 좀 가.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너희들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세 되게 좀 저렴하게 사용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태양광 전기를 뭐 쓰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직접 PPA, 그러니까 전력 구매 계약이에요. 이 제도가 더 쉬워지도록 바꾼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거는 더 좋겠죠? 뭐 풍력이야 바다에 있고 산 꼭대기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끌고 오기는 조금 어려운데, 소규모의 태양열, 태양전지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만든 전기를 송배전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거치지 않고 바로 기업이라든지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공급하는 계약이에요. 기존에는 발전 설비 용량이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지 이 직접 PPA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하죠? 이거 커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감이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찌되었던 간에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이 1메가와트를 초과해야지 직접 PPA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이거를 없앤다라는 거죠. 1메가와트라는 그 규모를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작은 규모, 뭐 100kW급 태양광 설비도 직접 PPA를 통해서 전기를 싸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 또는 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꼭대기에 옥상에 뭐가 있죠? 태양광 패널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리 많이 깔아도 1메가와트를 넘기기 어려웠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데다가 깔아서 1메가와트급이 넘지 않더라도 이걸 가지고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도입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메가와트급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메가와트는 결국은 100kW죠. 1000kW죠. 가정용이 보통 1000kW는 보통 에어컨 한 대 정도의 전력을 좀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메가와트는 600개에서 한 800개 정도의 에어컨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 가정집이 약 200개, 300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태양광 패널 있죠? 패널은 한 장당 한 300 정도? 네, 와트. 굉장히 좀 작은 그 와트를 좀 얘네들이 좀 생산할 수 있는데요. 얘네들은 한 3,000장 정도가 돼야지 1메가와트 정도가 되고요. 이 3,000장 정도를 쫙 깔아놨을 때 이 땅의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축구장 1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축구장 1개 정도의 크기의 태양광 패널을 빼곡히 쌓아야지 이게 1메가와트급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지붕 위에다가 쓸 수는 없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 규모를 초과한다라는 이 규제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농축산을 가봐요. 농촌을 가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축산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축산업을 하면 이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굉장히 넓은 곳에 뭐 합니까? 이거 키우죠? 그러면 이 지붕에다가 그동안에는 내가 태양광을 쫙 설치를 했어도 이게 1메가와트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남는 에너지를 이거를 그냥 내가 저장해놨다가 내가 쓰기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축산업을 하는데 여기 지붕에다가 빼곡히 해갖고 내가 뭐 7kW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을 해. 근데 내가 3kW만 써. 그러면 4kW는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옆에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인 다른 데들과 뭐 할 수 있다?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력 구매 계약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도 좀 공기업이라든지 빌딩 같은 것들 놓고 보면은 어떤 쪽에는 이제 햇볕 잘 드는 쪽에 벽면 하나를 이 태양광 패널로 꽉 채우는 건물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 건물에서 필요한 전력을 다 개인적으로 채워주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뭐 전기세 100만 원 나올 거 10,000원으로 줄인다라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남아도는 거 있으면 옆 건물에다가 전기를 또 팔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해서 규제가 하나씩 조금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얘는요, 어떻게 됐다? 이 고점 라인이죠. 얘를 고점이고 얘가 저점이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 영역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정도 영역에서는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고 한 번 더 레벨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니,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는 공식 채널에 보시면은요,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정말로 도움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뉴스랑 링크만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꼭 챙겨 가시고요.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공식 채널에 있는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 무료로 다 제공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슨 설문조사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허가를 해줘야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클릭하자마자 들어오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받아 보시고 내일 매매할 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